네, 이제 마지막으로 임시정부의 활동을 보도록 할 겁니다. 줄여서 임정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임시정부는 1919년 3.1운동의 결과로 만들어집니다. 우리 민족의 거국적인 역량을 보여줬던 항일운동이었죠. 네, 그 결과 만들어지는데요. 상해 쪽에 위치하게 되죠. 그 이유는 무장투쟁을 주장했던 만주 쪽, 블라디보스토크 쪽보다는 일단은 우리가 외교 쪽으로 가보자, 다른 나라랑 연계해서 외교로서 독립을 해보자 라고 했던 흐름이 조금 더 우세했습니다. 그래서 상해 쪽에 만들어지는데요. 성과가 많이 있지는 않았어요. 네. 독립신문도 만들고 뭐 파리 구미위원부도 설치하고 교통국 연통제 연락망들 만들기도 하고 애국공채를 발행을 해서 군자금을 끌어모으기도 하고 했는데 그렇게 큰 성과가 없었어요. 그래서 23년에 민족 대표들이 다시 모입니다. 독립활동의 방향 그리고 임시정부의 위치 이런 것들을 논의하기 위해서 다시 모여요. 그것을 우리가 국민대표회의라고 하는데요. 이마저도 뭔가 성과가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표류하고 있는데 이 와중에 이승만이 임시정부의 통치권을 미국에다가 넘겨주는 위임통치청원서를 제출했다라고 하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그러면서 이승만이 탄핵을 당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흐름들이 뭔가 임시정부의 침체기를 만들어준 거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껍데기만 남아요. 아무도 남지 않는 이 임시정부를 이제부터는 김구가 25년 무렵부터는 김구가 이끌어가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과연 어떻게 다시 이 침체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겠죠. 그 시간이 무려 7년이나 걸립니다. 32년에 어떤 조직을 만드느냐? 그래, 가진 게 아무것도 없을 때에는 우리가 의거활동이라도 하자, 테러라도 하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겠죠. 한인애국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교과서 62페이지에 아마 의열단의 활동과 같이 나와 있을 거예요. 맞아요. 이 의열단의 활동과도 매우 유사합니다. 두 명의 인물이 활약을 하는데요. 한 명은 이봉창, 한 명은 윤봉길, 이 두 명입니다. 이봉창은 도쿄에서 일왕을 향해서, 일본 왕을 향해서, 천황을 향해서 폭탄을 던지는데요. 실패해요. 이 소식을 들은 윤봉길이 내가 나서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상해에서 폭탄 투척 준비를 하게 됩니다. 왜 하필 상해였느냐? 일본이 1932년에 상해를 때려요. 상해 사변이라고 해서, 상하이 사변이라고 해서 상해를 공격을 하고 이겼죠. 그리고 그 승전식 기념행사를 상해에서 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기념행사 하면은 당연히 높은 관료들이 많이 오겠죠. 이거를 노린 거예요. 이때 폭탄을 던져가지고 뭔가 내가 성과를 내겠다라고 하는 것이었겠죠. 물론 여러분들이 알고 있듯이 이 어떤 피해자를 내고 부상자를 속출하게 되고 그렇게 결과가 되는데요. 본인이 자결할 그 폭탄은 터지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바로 잡혀가고요. 아마 일본에서 사형을 당할 거예요. 그때 나이가 윤봉길 나이가 25살이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어린 나이에 큰 결심을 하고 의거를 해냈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교과서에는 가벼운 일화가 나와 있을 거예요. 김구의 시계는 헌거였고 윤봉길의 시계는 새 거니까 바꿔 끼자 이러면서 마지막이니까 바꿔 끼자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하는 일화가 나와 있을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근데 이 윤봉길의 의거 활동이 가지는 의의는 바로 이거예요. 자, 지금 분통이 터져야 할 대상은 중국이에요. 네. 상해를 얻어맞고 많은 피해를 입었고 자존심에 금이 갔고 이 조그마한 나라한테 당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굉장히 울분에 휩싸여 있는데 이 와중에 갑자기 조선 사람인 윤봉길이 상해에서 누군가를 향해 폭탄을 던졌다? 대단한데? 동시에 실패했네, 죽었네, 안타깝네, 멋있다, 고맙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중국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윤봉길이라고 하는 이름 세 글자가 중국 전 지역에 알려지기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국민당 정부도 이제 임시정부를 대폭 지원해주는 그런 계기를 맞게 됩니다. 실제로 이제 중국 국민당 정부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임시정부가 침체기를 극복하게 돼요. 이 윤봉길의 의거는 바로 이런 의의가 있는 거죠. 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고요. 지금도 중국 사람들이 우리 한국 근현대사 인물 중에 하나 꼽으라고 하면 윤봉길이 들어가요. 네.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 인물입니다. 실제로 상해에서 의거를 했을 때 상해 홍커공원에서 의거를 하는데 지금은 루신공원이라고 이름을 붙여놓고 있는데 거기에 윤봉길 의사 기념관이 남아 있습니다. 한국어, 중국어 잘 돼 있고요. 중국 사람들도 꽤나 많이 관광을 하는 곳이기도 해요.
여러분도 나중에 갈 수 있을 때 꼭 가서 구경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구경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네, 중국 언론과 중국의 저런 입장, 반응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으면 되고요. 더 중요한 건 일제의 보복이겠죠. 네, 감히 폭탄을 날려 라고 하면서 일제가 임시정부를 철저히 보복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상해에 위치하고 있던 임시정부가 여러 항주, 창사, 하만 이런 데 이동하기 시작을 해요. 네,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정착한 곳이 바로 충칭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충칭. 1940년에 정착을 해요. 무려 8년 동안 계속해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제2의 시기를 맞이하게 된 거죠. 이때부터 뭔가 본격적으로 다시 재정비를 해서 활동을 해요. 그래서 1940년의 임시정부를 보통은 우리가 충칭정부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바로 정식 군대인 한국광복군이라고 하는 것을 만듭니다. 자, 근데 우리가 하나 점검을 할게요. 자, 이 32년 무렵부터 40년까지 많은 일들이 있었죠. 35년에는 뭐가 있었죠? 아까 여기 이동하고 있는 과정 중에서 혁명당이 합류하라고 요구를 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37년에는 어떤 사건? 중일전쟁. 요거를 겪습니다. 그러면서 임시정부도 굉장히 많은 위기 그리고 걱정을 하게 돼요. 저놈들을 어떻게 이길까라고 하는. 그러면서 한 번 더 다짐을 하죠. 그래 좋아. 우리도 뭔가 조선민족 전선연맹처럼 우리도 뭔가 뭉치자. 민족주의 모여라 라고 해서 이때 한국광복운동 단체연합회 라고 하는 것을 조직을 합니다. 이동 중에 한번 정비를 한 거예요. 이름이 좀 길죠? 한국광복운동 단체연합회라고 하는 걸 조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40년에 제대로 이제 군대를 만들게 된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 더 기억해야지. 어떤 거? 맨 마지막에 조선의용대의 일부와 김원봉이 이 임시정부에 합류를 한다 했었죠. 맞아요. 바로 어디에? 여기에 한국광복군에 합류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알 수 있죠. 조선이라고 들어가 있는 요 조직과 한국이라고 하는 요 조직이 드디어 뭉쳤네. 뭔가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이 드디어 뭉쳤네라고 하는 느낌을 여기 이 한국광복군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우합작의 완성이라고 하는 의미가 이 한국광복군에는 있는 것이겠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 기억을 하면 되고요. 실제로 광복군이 활동을 하려고 했어요. 여러 활동들을 하려고 했지만 성과가 그렇게 높진 않았고요. 네. 그리고 성과를 내려고 했던 그 찰나에 일제가 패망해버리는 바람에 우리가 뭔가 제대로 활약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네. 그리고 광복을 맞이하고요. 이 지역에서 있던 사람들은 보통은 남한 지역으로 많이 이동을 합니다. 지금 세 팀인 거예요. 여기 만주 지역에서 활약했던 항일연군, 그 다음에 화북지대의 조선의용군, 마지막 우리 임시정부, 이렇게 세 부류의 독립활동들이 전개가 됩니다. 그럼 이제 이 팀과 이 팀 사이에 연락을 좀 취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국내에서 하게 돼요. 바로 여운형이라는 사람이 하게 되는데요. 40년대 초반 중반이 되니까 여운형이 뭔가 느낀 거야. 왠지 일제가 곧 패망할 것 같은데, 곧 우리 독립할 것 같은데, 그럼 뭔가 준비해야겠다 라고 해서 조선건국동맹이라고 하는 걸 만듭니다. 여운형은 중도라고 우리가 좌와 우 그 중간에 있는 중도 좌파긴 한데 중도라고 보통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뭔가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게 돼요. 국내외 연락을 취하고요. 그리고 일제의 전쟁, 침략 전쟁을 계속해서 방해하는 그런 역할들을 수행을 합니다. 그럼 총 4개인 거죠? 네. 항일연군, 조선독립동맹, 임시정부, 그리고 조선건국동맹, 이렇게 4개의 단체와 우리 민족들이 독립을 준비하려고 했습니다. 굉장히 바쁘게 준비했죠. 10년대, 20년대와 비교하면은 굉장히 활발하게 그리고 치열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독립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 정리를 잘 해주시고요. 네, 수업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